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겁니다. 써니 행정법 총론 SOS, 그러니까 요약 강의죠. 강의랑 교재에 대한 리뷰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자가 1000명이 됐어요. 되게 놀랐습니다. 기대한 건 아니지만,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되나? 약간 이런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든 댓글이든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올릴게요. 네, 도움이 닿는 한. 일단 그 구독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이 유튜브 하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1000명이 되고 나서 나 이런 거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 동기들은 되게 신기해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 요거 행정법 총론 SOS 강의랑 교재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제 썸네일 사진으로 올릴 건데, 사진에 보다시피 제가 교재를 갖고 있고 강의도 좀 들었어요. 한 20% 30% 정도 듣고 지금 리뷰를 드리는 건데, 책은 있는데 책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노트 어플에다가 옮기게 되면 해상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 보여드릴 교재 본문들은 모두 온라인 서점에 있는 서점 미리 보기를 활용했습니다. 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PDF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수강 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강 대상은 이래요. 재시생이신 분, 재시생인데 중요한 거 이거죠. 최근 시험에서 60점이나 65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께 권합니다. 이 점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올인원을 들으세요. 다시 저는 그 방식이 더 낫다고 봅니다. 아마 카페나 이런 데서는 기준을 70점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65점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행정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선택지가 예를 들어서 잘 안 보이네. 1, 2, 3, 4가 있다고 했을 때 선지 하나를 모르거나 아니면 선지가 쭉 있는 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거나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를 맞히고 틀리는 거는 저는 약간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0점, 75점까지 굳이 요약 강의에, 문제풀이 강의도 아니고 요약 강의에 그 자격을 둘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저는 65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갈아타는 경우죠. 올인원을 완강은 하셔야 돼요.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SOS로 갈아타는 건 안 됩니다. 완강을 하고 대충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의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판례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SOS를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써니쌤이 올인원도 그렇고 기출 강의도 그렇고 SOS도 그렇고 처음에서 끝으로, 끝에서 중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SOS에서는 더 심해져요. 올인원이나 기출문제 풀이 때는 그 해당하는 단원과 관련된 것, 똑같은 판례가 다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만 앞뒤를 참고를 해가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SOS는 그런 거 없어요. 동일한 판례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론 강의를 완강을 하지 않고 SOS로 바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강의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행정법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 게 아니면 완강을 했을 때 효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갈아탄다고 했을 때도 듣고 계신 강의를 완강하신 후에 이 강의로 SOS 강의로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요 두 가지가 주된 대상이 될 테고 그 외에 써니쌤 올인원을 수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인원을 듣지 말고 이 SOS 강의보다는 그 선생님 올인원으로 진행되는 그 올인원 기본서로 진행이 되는 강의 중에 뭐 이런 강의들 있죠. 숲그린 특강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의 다양한 기본서를 교재로 한 특강들이 있어요. 등의 기본서 특강을 이용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기출 강의를 들으세요. 특히 뭐 기출은 뭐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뭐 이제 허가, 특허 뭐 이쪽 나오는 부분하고 소송법하고 심판법 나오는 부분들 좀 많이 헷갈리잖아요. 문항수도 많고 비중도 높고 그런 부분들은 기출 특강을 이랑 기본서로 진행이 되는 특강들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 여기서 이제 그래도 SOS를 들어도 들을 걸 약간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회독 특강이나 기타 등등의 기본서로 진행이 되는 특강들의 경우에는 기본서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형식이 있잖아요. 내용이 많고 풍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글자도 좀 더 서술 형식에 가깝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교재 형식 때문에 그 이회독 특강이나 이런 기본서 이후에 진행되는 요약 강의 형식의 강좌들에 집중을 좀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재 형식 때문에 기본서로 진행되는 요약 강의를 듣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올인원 교재로 진행되는 특강이 아니라 이 SOS를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올인원을 듣고 기본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OS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교재를 추가로 구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는 그냥 기출 강의랑 기본서를 활용하는 이회독 특강 이런 거를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그러면 이제 교재를 살펴보면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볼게요. 교재랑 강의 구성인데 SOS 교재는 뭐 다른 강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강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용 설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교재로 확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요 과정 기본적인 틀은 그래요. 내용 설명을 하고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요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헷갈리는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뭐 빈출되는 내용, 판례 정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워딩이 이 워딩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교재의 어디에 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재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요걸 하는 과정에 뒤에 내용 갖다가 확인하고 뒤에 있는 내용 앞으로 끌어오고 이런 방식들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의 특징 자체가 여기 보시면 판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용 설명이 이렇게 판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내용 설명을 쭉 하는 과정 자체가 설명을 처음에
각 챕터별로 진행이 되는 내용 설명 과정이 모두 중요한 판례들을 다 다루고 조문들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의 순서랑 강의 순서랑 교재 순서가 거의 일치해요. 강의에서 설명을 통해서 내용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 체크하고 판례들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들 자체가 뭐 어떤 교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출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만드는 교재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대학교 원서 그러니까 이론서들에서 문장을 발췌해 와가지고 재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SOS 교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서술들이 기출이 되었던 판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출이 됐던 문장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워크북까지 이어집니다. 워크북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 자체의 내용들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이제 하나씩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풍부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교재랑 강의의 순서가 거의 비슷하고 내용 설명을 하고 교재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판례라던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던가 평소에 이제 공시생분이 어려워하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쉬운 내용, 기본적인 내용의 비중은 조금 떨어지고 줄이고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원 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워크북까지 이어져요. 쭉 이어지는데 교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대신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 중에 교재보다는 설명이 중심이 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SOS 강의는 약간 루즈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SOS 강의는 좀 스탠더드한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나 강의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를 별로 타지 않을 거예요. 기본 이론 강의, 써니쌤의 기본 이론 강의에는 약간 설명이 조금 늘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공을 하셨거나 공부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그런데 SOS는 기본적으로 강의 템포가 기본서에 비해서 훨씬 빠른 편입니다. 요 점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5점 이상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본 분들이 수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론적인 설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일반적인 다른 교재들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되는 경우들도 있고 문장으로 정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론이나 내용에 대한 설명을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아까 앞에서 이런 내용 했었는데 그러니까 판례는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이런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공법이고 이 판례는 사법이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요건의 판단 방법, 의제 효과 이런 식의 내용 설명들이 쭉 흐름을 타고 이어지잖아요.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연결을 하면서 판례를 확인합니다. 단순하게 이 판례는 이겁니다. 이 판례는 이겁니다라고 1대1 대응시키지 않아요. 내용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판례를 확인한다는 거 장점이죠. 뭐 많은 행정법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지만 요약 강의에서는 그냥 판례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단순히 그냥 결론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SOS 강의는 연결 과정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워크북입니다. SOS 강의나 교재를 보면서 가장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부분이에요. 워크북을 강의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강의에서 다루진 않는데 얘는 순수하게 복습용이에요. 복습용인데 생각해 보세요. 강의랑 강의에서 들었던 교재와 동일한 걸로 복습을 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걸 들은 기억으로 복습을 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해를 한 건지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워크북은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덜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번호들 보이시죠? 요 번호들이 교재에서 보시면 요 해당하는 페이지에 번호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다 워크북의 문장 번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페이지가 33페이지에 4번이잖아요. 그럼 워크북으로 넘어가면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에 몇 번이 워크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순서랑 본교재 순서랑 워크북 교재의 문장의 순서가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강의에서 설명하시는 순서랑 교재 순서도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보면 강의에서 설명했던 순서랑 워크북 문장의 순서가 거의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의 형식, 그러니까 포맷, 강의에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복습은 뭔가 달라진 형식으로 복습을 하니까 강의 형식과 그러니까 내용의 순서는 같은데 강의했던 내용의 순서는 같은데 강의 내용의 형식과 복습 자료의 형식이 다르죠. 그쵸? 정리하면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주는 가장 큰 효과는 이겁니다. 복습 효과가 엄청 높아져요. 이거를 좀 전공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면 학습 내용의 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다른 환경에 적용하는 거죠. 이러면 적용 능력이 훨씬 올라가고 이해를 했는지 체크도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복습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워크북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옳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출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틀린 선지로 나온 것도 있고 옳은 문장으로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 틀린 문장도 다 맞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자연스럽게 강의를 복습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도 조금씩은 풀어요. 해당하는 것 중에 뭔가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문제들은 첨부 파일로 PDF로 모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씩은 푸시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많진 않지만 조금씩은 풀기 때문에 문제를 아예 안 푸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 대상 말씀드렸죠. 65점 정도 넘는 재시생, 그 다음에 타강사에서 갈아타는 경우 이때 완강은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써니쌤의 올인원을 들었지만 교재가 갖고 있는 형식, 기본서의 형식 때문에 특강이 좀 듣는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강의랑 교재의 순서나 구조가 비슷하다, 그리고 강의에서는 내용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판례를 확인하고 헷갈리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교재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알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에는 이렇게 색깔이 다 별색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요 내용을 워크북을 통해서 복습을 하는데, 복습은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순서대로 읽기만 하면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리마인드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의 듣자마자 바로 워크북을 읽어주시면 강의 내용이 약간 머릿속에 쭉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쭉 지나가면서 워크북이 잘 읽히면 그걸로 복습은 거의 끝난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엄청 많이 줄어요. 복습 시간이. 제가 해봤을 때. 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요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을 다른 환경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북을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습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복습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도를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 부분에 대한 워크북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좀 어렵게 느꼈던, 한 방에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게 맞다는 거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지 않으면 체크해 두시고 그때 체크했던 문장들만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